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지난 시간 석화 스님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불교에 대해서 스님께서 아주 흥미있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번 시간도 아주 좋은 말씀 또 기대가 가득한 이야기도 또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스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제가 알기로는 스님 한 주 사이에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이제 방송이 나간 이후로 네. 뭐 연락이 안 오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오고, 네. 네. 그래도 방송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위안과 용기를 좀 얻기도 하고요. 네. 뭐 스님이 힐링 받을 건 아니지만 네. 좀 힐링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번 시간도 좀 잘 해서 네. 여러 다른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그런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우, 스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 역시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 스님께서 마음 챙김에 대해서 또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 챙김 좀 많이 해보셨나요? 네. 네. 아우, 기분이 또 더 좋아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 이번 시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아주 깊이 우리 불교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시간인지 살짝 소개해 주시죠, 스님. 예. 이번 시간은 제가 실제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공부를 했고, 네. 또 그거를 포교를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눴는지 그런 얘기를 주로 할 건데요. 네. 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번 좀 오픈해서 네. 예, 좀 인간적인 모습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시간에는 재미있는 스님의 포교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포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별로 그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이제 그 스님들은 포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수행 초기부터 포교를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포교라고 하는 것은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자면 전도입니다. 예. 전도 그러면 좀 느낌이 부정적인 느낌도 약간 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전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꼭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느낌. 그 전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하는 분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또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조금 미숙하다 보니까 전달할 때에 좀 이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너무 이렇게 얘기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병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전도라는 말은 원래 그 불교에서 나왔어요. 예, 오늘 하나 배우고 가시네요. 예, 네. 예, 그 전도는 그 도를 전한다는 의미거든요. 예, 도가 뭔지 도가 뭔지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예. 또 우리나라가 그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예, 혹시 서양에서 이렇게 교회 가보신 분 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서양에서는 그 새벽 기도가 없어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예, 그것도 교회에서 불교의 새벽 예불을 비슷하게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도 좋은 거 갖다 써야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뭐 에너지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그 에너지 등가 원리,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원리도 원래 동양 철학과 어떤 이런 내용들을 서양에서 수입한 다음에 역수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좋은 거는 취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예. 뭐 내가 저 사람이 감정에 꼬여서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으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 여유와 넉넉함, 그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근기로서 내공으로서 갖춰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도, 또 전법이라 그래요. 예.
전법이라고도 하고 전도라고 그러고 또 포괄적으로는 포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교. 요즘 이제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한 글자 글자에 대해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앞에 섰지만 많이 알기보다 그 아는 적은 것을 내가 과연 잘 알고 있느냐, 예, 내가 잘 소화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법문에 가고 오늘도 이렇게 오셨지만 기억에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막 하하 웃고 왔는데 집에 가서 뭐 하고 왔어? 남편이 그러셨는데 왔다 갔어. 이렇게 설한통 듣고 왔어. 예. 뭐 배웠는데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여러분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딱 그 단어를 탁 던지시면 돼요. 전도, 전법, 포교. 요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만 가셔도 이 시간 보람된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유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걸 포라 그러고 교는 뭐예요?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침을 나누는 겁니다. 예, 가르침을 나누는 건데 이 포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예, 임금님이 그 세종대왕에서 어리석은 중생생이 아니군요. 예,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한글에 대해서 선포를 했잖아요. 예, 이거를 공식 우리나라의 언어로. 근데 그 밑작업들은 또 누가 합니까? 예, 백성들이 해야 되겠죠. 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드라마에서 세종대왕은 한석규가 이렇게 하고 신세경이 이렇게 유포하는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포 작업과 선포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대중 앞에서 섰으니까 비교하자면 선포적인 느낌이 있죠. 예, 공중파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처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법을 유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꼭 불법은 아니어도 됩니다. 예, 그게 가르침이라는 거, 그리고 도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만의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차이는 있죠. 예, 그 옆에 계신 두 분도 인간이시잖아요. 예, 차이는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같아요. DNA 분석해보면 굉장히 유사점이 99.999%가 비유사합니다. 근데 개인 차가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와 기독교도 종교라는 거에서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예. 근데 이제 라이벌인 거죠, 일종의. 예. 그러니까 더 막 까는 거예요. 예. 더 막 지적질을 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근데 이제 우리 불교는 그런 좀 색깔이 조금 달라요. 이 말 자체도 기독교를 약간 폄하한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불교의 성격 자체가 이렇게 지적하고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분별심을 내기보다는 포용하는 거예요. 예, 그걸 회통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른 가르침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가슴을 가진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 대전에 있는 그 한국과학기술원을 다니는 과학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부가 재밌는 공부도 조금 있었고 나머지 공부는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그 10대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아래에서. 예, 그래도 효자 노릇은 해야 되겠잖아요. 이렇게 미성년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내가 학교를 그만둘 거야 이렇게 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올라오니까 자유권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공부 하기 싫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근데 그 하고 싶은 공부가 뭐냐 하면은 내 존재에 대한 공부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무엇이 될까? 어떤 존재가 될까의 이 천사와 악마의 싸움. 예. 요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예, 참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는 내가 죽겠구나.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아실 것 같아요.
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괴로운, 보통 고부간의 갈등 이제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의무는 다 해야 되는. 예. 그렇지만 제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의무를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태되니까.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도태되잖아요. 예.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기를 벗어나 버리자.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중이 싫으면 뭐야?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잖아요. 여러분들 내공이 많으시네요. 바로 다 잡아내시고.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처럼 저는 학교가 싫어서 학생이 떠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불법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다. 예. 다른 사람들도 스님 만들어야겠다. 이건 좀 오버고요. 스님은 아니더라도 좀 불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막 크게 불법은 아니어도 돼요. 이 어떤 명상 또는 이 가르침을 조금 한번 배워봤으면,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잘 못 끊으세요. 왜 그러냐면 담배를 끊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뭐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그 만족감과 에너지를 얻잖아요. 아니면 먹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막 먹는 것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대체할 수가 없으면 끊기 힘들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학교라고 하는 이 제도권 안에서 이거를 탈출하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출가해라. 아니면 뭐 그냥 담배 끊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할 때에도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은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중문즉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럴 수 있어야 그 사람에게 지적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러면 지적질도 하게 되면 자기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는 업이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것처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수행을 통해서 맛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 대학생들과 일반 청년들과 나누고 싶다. 이게 동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명상반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또 인근에 그 대덕연구단지에 많은 이제 연구원들이 있어요. 박사님들도 계시고 전자통신연구원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식인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목 뻣뻣하고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많이 경직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전해줬더니 그분들도 뭔가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행복,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행의 맛을 한번 보면 그때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전해주고 싶었어요. 예, 한번 수행을 해봐라. 예. 그러면서 꼬시는 거죠. 예, 이거 뭐 크리스마스 때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주고 꼬시고 뭐 절에서도 뭐 절밥 준다고 꼬시고 이래저래 그런 것도 필요해요. 예. 안 그러면 내가 경험 안 해본 거를 선뜻하기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먼저 그렇게 한번 이제 나누자, 한번 맛보게 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스님, 저는요, 전도와 포교가 정말 엄연히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요. 네. 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네. 전도, 전법, 포교 다 불교의 용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님 방금 살짝 스님께서 포교하고 계시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포교가 저도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스님 역시도 이런 한계에 많이 부딪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스님? 어떻게 포교하고 계신가요? 네. 금방 포교를 했는데 포기라고 들렸는데 어떻게 포기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 발음은 잘 하셨어요. 근데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포교, 포기. 이
포교가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지난 시간에도 텔레마케터들의 애환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 전화하시면 그분도 나름 포교 아닙니까? 우리 그거 써주세요 이렇게 포교하는 건데 거기에 매몰차게 대하게 되는. 왜냐면 이제 내 입장이 있잖아요.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 뭐 스팸 같은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나에겐 좋아요. 예, 나에겐 좋지만 그 사람이 좋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탈출구였을까요? 해결책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궁죽통이란 말 아세요? 궁하다. 즉 곧 통한다. 궁하면 통한다는 겁니다. 예, 실패는 발명의 어머니다. 예,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예, 다 어머니들에 대한 아빠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자기가 이렇게 실패해본 경험. 예, 특히 저기 20대 분들도 많이 계신데 20대는 실패가 용납되는 시기입니다. 예, 그럼 30대는 어떻게 살라고? 예. 뭐 30대도 실패할 수 있고 40, 50대 인간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20대는 마음껏 실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여기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제가 그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예, 이제 부모님의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내려놓아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정말 20대만큼은 정말 해보고 싶은 걸 하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깨우쳐야죠. 부모품이 얼마나 좋았던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았던 지금까지 20년간 살아왔던 이제 그런 귀한 가치를 알려면 고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안정적인 시스템과 이 제도권 안에서는 그냥 고생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기준 잘 사는 거와 이 10대들과 20대들이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옛날에는 뭐 연예인 그러면 딴따라라 그래서 뭐라 그랬지만 요즘 뭐 TV 뭐 오디션 프로그램만 봐도 막 몇백만 분의 1 뭐 이렇게 경쟁률이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 줄 수 있으시면 좋겠고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실패를 많이 자신에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궁죽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궁한 상태에서 어떤 통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SNS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 하시죠? 네. 예. 또 뭐 페이스북은 하시나요? 예, 예, 여기 이렇게 예 하시고, 네. SNS라는 게 이게 트위터도 한 2012년도 우리나라에서 2012년도부터 붐이 좀 일어났어요. 페이스북은 한 1, 2년 전부터 좀 많이 하기 시작했고 물론 전부터 있어 왔지만 트위터가 막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막 혜민스님 이렇게 멈춤을 빌어서 보이는 것들 뭐 정목스님의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이런 거 막 뜰 때 그때 트위터도 같이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트위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계종 스님이 아닙니다. 예, 조계종 스님이 아니지만 뭐 또 앞으로 조계종 재출가에 대한 이런 의미도 뭐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탁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는 스님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되지 않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SNS를 통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거기서 뭔가 근데 도움을 받기 이전에 저는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원력으로 힘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쓰니까 돌아오는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를 시작할 때에는 그것도 제가 좀 뭔가 나름대로 배웠던 거를 많은 사람들과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팔로워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맥들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방송을 처음 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정목스님이랑 친이었어요. 예, 근데 정목스님이 그 당시에 그 방송을 하시던 프로그램을 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SNS가 아니었으면 그 방송도 할 수 없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저에게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너지를 줬거든요. 왜냐? SNS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이 바탕에 있지 않으면 그게 이 탄력을 받기 힘들어요. 예, 그냥 뭐랄까 얼굴 없는 가수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냥 온라인으로만 알려져만 있으면 뭐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적단 말이에요. 근데 오프라인에 더 이제 만나는 인연들이 생기게 됐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줄 수 있어요. 좀 입소문이 가장 무섭잖아요. 예, 온라인으로도 입소문하는 게 뭐 바이럴 마케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프라인 상에서도 입소문이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방송이랑 인연이 되고 또 다른 SNS 통해서 다른 스님들과 일반 이제 SNS 하시는 다른 트친과 패친 이런 분들과 인연이 되면서 더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들이 생기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저는 그 부분들에게 또 명상을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이제 또 유튜브도 하게 됐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하는 명상법 하는 마음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이제 그걸 보고 연락이 오고 배우고 싶은 분들도 생기고 아니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 봐도 배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마음 챙김 이렇게 했는데 막상 서점 가서 책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유튜브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마음 챙김. 그래서 동영상으로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채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인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가 돼서 그 여러 가지를 시작을 했고 그런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디지털 시대 또 SNS 시대에 걸맞춰서 스님께서 정말 올바른 포교법을 또 실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인터넷에 석가 스님 이렇게 검색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그리고 또 스님께서 또 요즘 주력하고 계시는 게 대안학교죠. 네. 숲속 작은 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스님.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소개해 주세요. 예. 예, 숲속 작은 학교라는 대안학교의 교감입니다. 제가 예, 교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수염도 나시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드해 보이셔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교감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까지는 담임 선생님 행정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홍대에서 뭐 있다 왔다 지난 시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대안학교가 홍대에 있습니다. 예, 홍대 쪽에 그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을 받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뭐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 학교에서 이렇게 자퇴 위기에 처한다. 아니면 뭔가 학교 공부에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학교에 졸업장을 줘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졸업장을 받지만 위탁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제 말에 좀 어폐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퇴를 하거나 학교에 적응을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참았어요. 적응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참았는데 그게 대학교 때 폭발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젠간 폭발하거든요. 꾹꾹 눌러놓은 것들. 그러니까 이걸 또 수행이랑 접목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예. 근데 조금 교양 있게 내시면 좋죠. 예. 어떻게 하면 교양 있게 낼 수 있을까요? 좀 세련되게. 예. 그냥 나 지금 화났다. 내 지금 감정이 좀 불편하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얼마나 교양스럽습니까? 네. 네. 그 화를 이게 화가 한 90초 정도 간다 그래요. 예. 뭐 더 일찍 끝나기도 있겠지만 90초만 꾹 참으면 1분 30초. 그게 저절로 소멸돼요.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아도. 근데 1분 1초도 못 참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서 그냥 마음 챙김을 딱 하면 됩니다. 지켜본. 이런 마음이 일어났네? 이 뭐지? 이 먹고? 하면서 어떤 그 마음을, 감정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화남,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혈기. 그런 것들을, 이런 마음이 있네라고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또 대안학교의 아이들을 이렇게 작년에는 담임직을 하면서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책상에 다리 돌리기도 하고 상상이 안 되시죠? 네. 이런 아이들인데 말대꾸는 뭐 그냥 기본 옵션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게 처음에 많이 참았어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저도 좀 착해지려고 나 착한 스님이야 이렇게 근데 안 먹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버럭 또 화를 냈습니다. 또 이것도 안 먹혀요. 그래서 나중에는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그게 좀 모욕스럽다. 이걸로도 아이들은 좀 긴장하거든요. 선생님이 모욕감을 느꼈대. 자기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때 본 거예요. 나는 그냥 습관처럼 요즘 뭐 욕도 그냥 입버릇처럼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도 그렇게 다부리들이 그런 요즘 말을 그냥 쉽게 하니까 그렇게 뱉은 건데 아니 그게 선생님한테 상처가 됐단 말이야. 예, 그것도 자기네들이 놀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감정 조절이 처음 힘들었어요. 처음 힘들었지만 아이들 대하면서 어떻게 스님이 이럴 수 있어? 제가 생각하는 스님의 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성철 스님 같았으면 좋겠고 예. 막 이렇게 부처님 같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그냥 안 돼요. 자기가 철저히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에게는 스승이었죠. 예.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배웠고 오히려 저에게 깨우침을 주러 온 보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에서 그 아이들 대하니까 조금 시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냈는데 이 일반 공교육에서 견디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교육이 완벽합니까? 그럼 쉽게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들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는 지인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뭐 그 인격적으로 봤을 때 별로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교사의 교권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게 계속 순환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그렇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라고 하는 공교육도 나름의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을 교육 체계를 쭉 가르칠 수 있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해주지 못하는 게 있다. 이건 마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대기업은 크게 뭐 이렇게 잘하긴 해요. 뭐 큰 제품들도 만들고 전자제품이나 뭐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하지만 거기서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은 또 작은 벤처기업에서 뭐 앱 하나를 개발했다라고 해서 어떤 윤택한 앱을 여러분 자주 쓰는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작은 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회사에서 만들어 여러분 유익하게 쓰고 있잖아요. 그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벤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회와 교육업계도 기업업계 경제 체계도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육업도 큰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교육. 요즘엔 또 많이 또 교육이 좋아져서 사이버 교육도 많이 생겼고요. 뭐 홈스쿨링이라 그래서 집안에서 어떤 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또 선생님 초청해서 배우는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제 숲속 작은 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지내는 내용도 있는데 또 방과 후에 그리고 주말에 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에이트 참빙이라는 봉사 단체에서 아이들을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이제 중국 무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중국 무술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소림사. 실제로 제 소림사에서 스님을 모셔오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공사가 다 망하셔가지고 누추한 곳에 모시지 못하시고 대신에 이 중국의 어떤 뭐 국가대표까지 지낸 그러면 사범님을 모셔서 한 30여 명 가까운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 제가 가르치면 좋겠지만 저도 똑같은 학생이 돼서 막 이렇게 뭐 잠깐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아침부터 공부해서 학원을 가서 밤 늦게 11시, 12시에 들어오는 이런 그런 학생도 이 사회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안 그러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문화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춤도 가르쳐주고 또 뭐 사물놀이, 난타 이런 것도 가르쳐줘서 또 그 자체가 봉사가 되게끔 그 자체가 또 수행이 되게끔 또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하는 거는 그렇게 중국 무술을 저도 배우고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이 정신력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요즘 젊은이들은 의지가 약하죠. 예. 왜냐하면 참을성도 많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예. 견뎌야 된다. 그거는 좀 또 어찌 보면 뭐 핵가족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가족이 적으니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어떤 가족 안에서 배려하고 견디고 이런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한 문화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굉장히 빠른 문화, 느긋한 문화가 아니라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강박관념에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렇지만 오래 견디는 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 무술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세를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있습니다. 뭐 몇 분, 뭐 5분, 10분, 30분 이렇게 중국에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한 30초까지만 해도 막 덜덜덜 떨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 정신력을 이제 키우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정신력이 있어야 내가 지켜보기가 가능하다. 예,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졸린 상태에서 뭐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런 것처럼 이 의식 세계도 이 정신력이 살면 모든 것들 볼 수가 있고 내 감정도 지켜보고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신력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몸을 써면서 익혀야 됩니다. 몸을 쓰면서 그 나태함과 게으름을 나약함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무술을 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하는 활동 가운데 다 이게 포교의 연장이에요. 예, 이제 포교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좋은 가르침을 준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같이 생활해서 포교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좋은 남편은 훌륭한 남편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아내. 예, 아내한테 인정받으면 그게 훌륭한 남편이잖아요. 예,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생활에서는 나태해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오픈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정말 포교가 되고 전법이 되고 전도가 되려면 같은 생활권 안에서 교육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부처님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셨잖아요. 수행 공동체.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표방해서 이제 코드 하우스라고 하는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코드 하우스와 선방이 같은 공간 안에 문 하나를 두고 공존해 있어요. 아이들은 기숙사처럼 그곳에 살고 있고 저는 옆에서 불공 드리고 있고. 예. 이제 그런 생활권 안에서 아이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그 공사비만 해도 500만 원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SNS 상에 제가 이거를 띄워봤습니다. 아이들의 500나한이 되어주세요. 예. 500나한 어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깨달음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한 예. 최고의 경지예요.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 아라한과를 경지를 득한 그런 존재를 나한이라고 하고 아라한이라고도 하고 나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500나한과 같은 존재감을 되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한 겁니다. 뭐 500나한이 그냥 깨달음으로서는 수승한 거죠. 하지만 자신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500나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띄웠더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예, 그분 중에서는 뭐 스님도 계시고 일반 주부도 계시고 그냥 뭐 학생도 있고 그래서 많이 동참을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분들이 많은 또 뭐 정기적인 후원들도 해주고 계시고요. 사실
이 좋은 포교라고 하는 것도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 이 장작불을 떼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불을 떼줄 수 있는 역할을 하셔도 돼요. 예. 그런 역할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나아가서 진짜 내가 깨달은 어떤 것들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어떤 나눔의 삶, 예. 내 깨달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가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스님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의 병, 현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 이 마음의 병이 어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그런 마음의 병을 스님께서 잘 어루만져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 우리가 또 훌륭한 사람, 또 좋고 따뜻한 사람을 보면 닮고 싶잖아요. 그런 모습을 스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또 포교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함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가 정말 따뜻하고요. 또 포근한 그런 시간으로 또 채워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 네.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요즘에 학교 폭력이 정신적인 폭력도 있고 육체적인 폭력도 있고 막 다양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그런 피해 학생들한테 네. 말이라도 좀 곱게 해주고 싶고 옆에서 위안이 돼주고 싶은데 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네. 일단 뭐 왕따, 음. 예.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왕따를 당하는 게 그리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좀 이상하죠. 네. 자기의 개성이 강해서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우리와는 달라 이런 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사실 부처님도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중에 그 시대에 있었던 같은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그 왕족에게서는 왕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와 가지고 다른 길을 갔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성각자라든지 이런 구도의 길을 가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 개척하시는 분들은 다 왕따입니다, 실은. 심지어는 그런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외면을 해요. 그래서 그 왕따라고 하는 게 그리 나쁜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힘든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섞이지 못한다는 거. 섞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뛰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 왕따를 당하는 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너가 못나서가 아니다라고. 그리고 얘기를 일단 좀 들으셔야 돼요. 내가 물론 위로를 한다라는 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학생이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네. 예, 어떤 사정인지를 내가 일단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 학생은 일단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외로울 거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뭔가 하소연할 때를 찾지를 못할 거예요. 네. 예. 그것 때문에 괴로운 학생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일단 잘 들어주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위안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꺼내놓는 과정에서 내가 뭐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지를 좀 찾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좋은 거라면 네. 내가 다 왕따를 시키면 돼요. 예. 네. 그리고 내가 바꿀 게 있으면 내가 고치면 되고 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일단은 많이 들어주는 게 더 좋겠네요, 예. 스님.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의 질문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질문하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좀 설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전에 술 한 잔씩 마시면 잠이 네.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는데 아까 명상이랑 기체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걸 하면 좀 잠이 잘 오게 될까요? 술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미 이제 잠 잘 때 술을 한 잔씩 한다는 것 자체가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잖아요. 이미 알코올 중독이신 것 같은데
자기가 지금 술을 마시는 처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괴로운 거잖아요. 네. 예. 괴롭기 때문에 잠도 오지 않는 것이고 그 해결책으로 뭐 그래도 일시나마 좀 편해지고 조금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잠자면 조금 괜찮아지죠. 네. 예, 잠자면 잊혀지니까 또 술 마시면 좀 괜찮아지고. 예, 요게 그래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잘 수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계속 술만 마실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네. 자기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 뭐 말씀드린 마음 챙김과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요. 가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이완입니다. 이완. 예. 뭐 마음 챙김이라는 수행법을 범주 안에 이완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냥 딱 이완. 내가 지금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겠다. 예. 숨을 그냥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쉰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을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몸을 경직된 몸을 이렇게 이완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뭐 토닥토닥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릴렉스 시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에서는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수련법을 좀 적극적으로 내가 행했을 때 그 이제 더 깊은 원인까지 또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스님, 저도요, 가끔씩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반대로 잠을 그냥 자는 편이거든요. 네. 이럴 때 좀 토닥토닥 나를 좀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나를 좀 이완시켜 주세요. 알겠죠? 네. 네. 이제 아쉽지만 스님, 세상을 보는 눈 천안동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이 111회 방송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가 111회 네. 방송이었는데 그 1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겹치니까 저도 이제 이거 참 특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네. 불교 TV 또 첫 출연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연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인연을 시작으로 또 이제 좋은 인연을 또 유지해 나가고 저도 꼭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법문과 포교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스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석하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천안통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왜 흔히 불교를 생활 종교라고도 합니다. 이 생활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스님께서 포교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녹아있는 좋은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분들에게 함께 포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천안통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세요.